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권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대 정치 부분을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면서 고대 정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고대 통치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별로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뭐가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 따져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어느 나라부터 가느냐? 삼국시대부터 가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고구려 가면 돼요. 고구려. 자, 고구려에서는 제일 높은 관리를 바로 뭐라고 불렀냐? 수상을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대대로 또는 국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나라의 수상이에요. 그러다가 고구려 말이 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쓰게 되냐면 망리지란 이름을 쓰게 돼요. 망리지로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영계소문이 여러분들 대망리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관등이 있었느냐. 이 나라는 한 10여 관등. 당시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10여 관등 체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귀족회의가 있었죠.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무슨 회의? 제가회의.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다라고 이미 초기 국가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뭐가 있었냐. 중앙. 수도에는 오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역시 오부가 있었어요. 오부가 있었다. 그래갖고 수도에 오부, 그 다음에 지방에 오부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갈 것? 고구려로 갈 것.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고이왕 때 관등체제를 갖췄죠. 복색을 갖추면서. 그래갖고 나온 게 육좌평, 장관권 입이 6좌평, 그 중에서도 상좌평 또는 내신좌평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몰라도 좋고요. 육좌평이 있고 그 다음에 16관등제가 있어요. 육좌평 16관등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는 몇 관등이 있었느냐. 자, 16관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나라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부르면 정사함회의라고 불러요. 정사함회의.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입니다. 귀족회의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고구려는 제가, 백제는 정사함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지방에는 무엇이 있었냐. 자, 수도에는 오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오방이 있었어요. 오방. 자, 이렇게 됐고 특별한 구조도 하나가 있었죠. 바로 뭐가 있었냐. 22담로. 22담로라는 건 어느 왕 때? 무령왕 때. 바로 왕족들을 22담로에 파견해갖고 왕권 강화에 활용하기도 했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 이 이름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이전의 신라. 자, 신라로 갑니다. 신라에서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 나라의 수상은 여러분들 수상 이름은 조금 이따 쓸게요. 오히려 이 나라에서 몇 관등이 있었다라고 알려면 17관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귀족회의가 바로 무슨 회의가 있었나? 화백회의가 있어요. 이 화백회의 의장이 상대등이고 이 상대등이 바로 무엇을 맡고 있느냐? 수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백회의랑 연결해서. 그리고 화백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은 여러분들 화백회의가 바로 귀족회의가 되는데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란 말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단결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화백회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지방에는 무엇이 있었냐. 수도에는 육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오주가 있었어요. 육부, 오주가 있었다. 이 정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삼국은 기억하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어느 시대로 가느냐.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로 가는 게 유명합니다. 남북국 시대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통일신라가 됩니다. 통일신라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여러분들 최고의 관직은 누구였습니까? 상대등이었죠. 근데 신라 중대 가면서 상대등의 세력은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죠. 대신 무엇이 떴느냐? 원래 관리 감찰을 맡던 자, 집사부가 떠요. 집사부의 시중이 뜨게 됩니다. 집사부 시중 세력이 완전히 뜨게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통일신라에는 집사부 시중이 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서 국립대학으로서는 신문학 때 만들어진 국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감찰을 맡는 기관으로서 사정부라는 관청이 사정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정부.
그 다음이 지방에는 무엇이냐? 중앙이 이게 있었다면 지방에는요, 여러분들 구주와 오소경이 있습니다. 구주, 오소경. 9개 주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바로 뭐 도하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는 오소경은요, 이건 지방 행정의 중심지예요. 지방자는 안 써도 되겠다. 행정 중심지.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자, 구주는 지금의 도, 우리나라가 8개의 도, 8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주도까지 9개 도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9개 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소경은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통일신라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통일신라를 저기다 여러분들 아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자, 이게 바로 구주 오소경의 지도인데 9개 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성, 수도 금성이 여기에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방까지 다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지방행정의 중심지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경, 김해의 금관경. 이렇게 지방행정들의 중심지를 만들어갖고 이 지역까지만 여러 가지 명령을 하면 이 지역에서 알아서 퍼뜨리게끔.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렇게 오소경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나라, 자, 이 지방도 그냥 내비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 보면요, 지방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이 파견이 돼요. 사정부가 바깥으로 나갔다 했고 외사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수리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상수리 제도는 바로 뭐냐? 지방 세력가의 아들들을 서울에다 데려다 놓는 거야. 말은 벼슬을 준다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이런 제도가 운영되기도 했었다.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보면, 자, 군사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구서당. 10정이에요. 자, 구서당은 중앙군인데, 제일 중요한 중앙군이니까 당연히 신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신라인 서당, 고구려인 서당, 그 다음에 백제인 서당, 그 다음에 말갈인 서당까지 모두 다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대인 무엇을 만들 때, 중앙군을 만들 때 민족차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중앙군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썼다는 얘기는 바로 뭐 민족융합정책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이 10정은 지방군입니다. 자, 지방군인데 어디다 하나씩 둔 겁니까? 다른 거 아니라 9개 주에다 하나씩. 한 개 정이, 한 개 군단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부정이어야 된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죠. 또 지도를 가서 보면 여러분들 바로 풀려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신라가 있는데 총 9개 주에 명주에 하나, 삭주에 하나, 웅주에 하나, 상주에 하나, 강주에 하나, 양주에 하나, 전주에 하나, 무주에 하나. 그래서 총 8개를 뒀는데 문제는 딱 한 주 또는 한산주라고도 불려요. 이 동네가 워낙 넓어. 거기다가 신라의 국경선은 무엇?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정, 한 개 군단 갖고는 안 되겠다 했고 1+1, 2개 정을 둬요. 그래갖고 총 10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정으로, 구서당 10정으로 군대가 운영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이제 발해 얘기를 할 거예요. 발해를 얘기하는데 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발해는 기본적으로 삼성육부예요. 삼성육부인데 이 삼성육부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저걸 보면서,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보면서 얘기한다는 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원래는, 자, 삼성육부는 당의 제도예요. 당의 삼성은요, 뭐가 있냐면, 제일 위에 삼성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삼성이 있고, 그 밑에 육부로는 이, 호, 예, 병, 형, 공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이름이 바뀌어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름이 싹 다 바꿨어요.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상은 바로 누구냐?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내상. 정당성 장관이야. 이 대내상이 가장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게 되고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정당성 밑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모양을 조금 다르게 그려주면 원래 당나라의 삼성은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다 비슷한데 이 발해의 삼성은 가운데 정당성이 짱이에요. 여기엔 대내상이 있고요. 사실상 귀족회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나서 자 선조성하고 중대성이 솔직히 말하면 꼽살이 껴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도랑 다르죠. 그 다음에 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충, 인, 의, 지, 예, 신. 충인, 의, 지, 예, 신. 유교적 개념, 유교적 이념을 받아들였다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 원래 당나라에서 쓰던 칭호랑은 전혀 다른 걸 쓴다. 삼성 육부를 수용했으나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삼성 육부를 수용했으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좌사정의 충인의를 그 다음에 우사정의 지혜신을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삼성 육부에 대한 해석은 저걸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중앙에는 중정대 관리 감찰을 놨습니다.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여러분들 자 주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이쪽은 통일신라는 국하,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주자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 오경, 15부, 62주가 있었다. 이거 어느 왕 때? 전성기였던 선왕 때 요동지방을 차지하면서 이런 지방제도가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제도로서는 중앙군으로서 10위라는 군사제도가 있었어. 10위.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중앙제도, 지방제도는 다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너무 재미없어요. 자, 그냥 암기하는 건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남북국의 정치기구인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바르게 고른 것은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국의 정치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는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그렇다면 가는 다른 게 아니라 대내상이 있는 기관, 발해 최고기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이라면, 자, 가는 발해 중대성으로 국정을 중대성 아니죠. 그 다음에 가 아래에 육부를 나누어 관어라는 이원적, 여러분들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걸 이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으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였다. 통과하지 못하였다. 만장일치네. 그렇다면 나는 보나마나 무슨 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되겠죠. 나는 왕명을 받도록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 왕명을 받도록 국정을 책임진다? 이건 왕명을 받드는 게 아니라 귀족회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우두머리는 삼국통일 직후 역할이 약화되었다. 나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상대등이 되겠죠. 상대등은 신라 중대에 약화되고 진골귀족 바로 누구? 집사부 시중이 뜨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표에서 기능이 서로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이 서로 다른 것끼리. 자, 통일신라의 화백회의, 귀족회의입니다. 8회 정당성. 정당성은 역시 귀족회의, 최고기관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갖고 이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구서당 중앙군, 발해 12. 중앙군 맞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사정부, 관리감찰, 발해 중정대, 관리감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국립대학, 발해 국자감 맞는데요. 뭐가 맞죠? 국자감이 아니라 주자감이죠. 국자감 감작구군요. 고려의 국립대학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틀렸죠. 그 다음이 통일신라의 상대등 가장 높은 관리, 그에 비해서 발해의 대내상, 역시 정당성의 수장, 가장 높은 관리. 일단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까지 9대 통치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